이런 식으로 청소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시죠. 71세면 이제 집에서 쉬실 때도 됐잖아요. 이건 세계적인 VIP들이 오는 곳이라고요. 동네 경로당이 아니라. 박민호 팀장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고요한 라운지에 폭탄처럼 터졌어요. 쿵, 내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에 꽂히는 걸 느꼈죠. 또 시작된 아침의 첫 번째 모욕이었어요. 도대체 71세 노인을 향한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노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슴을 쓰라리게 할, 그러나 마지막엔 뜨거운 눈물과 희망을 안겨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 세계 각국의 권력자들이 오가며 갑질이 일상이 된 이곳에서 오늘 모든 것을 뒤바꿀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을 시간. 하지만 이곳 공항에서는 누군가의 하루가 이미 시작되었죠. VIP 라운지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몸은 이미 12년의 습관처럼 허리를 45도로 숙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활주로의 불빛들이 차가운 겨울 새벽을 밝히고 간간히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만이 이 정막을 깨뜨렸죠. 71세의 나영순. 12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라운지를 닦아온 그림자 같은 존재. 매일 새벽 4시부터 늦은 오후까지 아픈 무릎을 끌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구석을 닦아왔죠. 직원들은 나를 볼 때마다 저기 또 청소 할매가 와 있네 하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저 웃음으로 받아넘기며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민호 팀장. 명품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리기 시작하면 모든 직원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그 남자였죠. 40대 중반의 그는 자신을 완벽주의자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저 갑질의 대가였을 뿐이에요. 특히 나 같은 나이 든 계약직 청소부에게는 마치 왕처럼 군림했죠. 그의 매서운 눈빛은 언제나 내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늙은이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언제든 실수할 위험 요소일 뿐이야.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의 모욕을 견뎌야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시 닦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더 숙이고 걸레에 힘을 주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게 닦아야 한다는 건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그의 눈에는 늘 부족했지만요. 그렇게 허리 구부려 닦으시다가 어디 다치시면 누가 책임져요? 회사 보험료만 올라가고. 박 팀장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라운지 한쪽에서 물을 마시던 젊은 청소 직원 미영 씨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영순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누구한테나 저래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미영 씨.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지.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젊었을 때는 나에게도 꿈이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은 그저 청소부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처럼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면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잠시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 보온병에서 따른 보리차 한 잔을 놓고 마른 호박씨를 조금씩 까먹으며 잠시 쉬었죠. 창밖으로 천천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공항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죠. 오늘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라운지를 지나갈까? 매일 아침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정치인, 기업 CEO, 유명 연예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지나갔지만 그들에게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들의 얼굴을 모두 기억해요. 웃는 모습, 인상 쓰는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 자신감 넘치는 모습. 12년간 본 수많은 표정들이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휴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라운지 매니저인 김수진 씨가 서둘러 들어왔어요. 영순 어머니, 오늘 특별 손님이 오신대요. 미국 최대 항공 시스템 회사 CEO래요. 라운지 전체 청소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청소도구를 챙겼어요. 언제나처럼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었죠. 허리를 굽혀 구석구석을 닦는 동안 관절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잃으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작은 월세방과 약간의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는 이 일자리는 나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회의실도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레이몬드 회장님이 여기서 중요한 계약을 논의하실 거예요. 박 팀장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말없이 회의실로 향했죠. 10인용 큰 테이블이 있는 이 회의실은 가장 중요한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마다 먼지가 없는지 확인했죠.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회의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들이 걸려 있었어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문득 그 시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도 나 같은 할머니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을까? 왠지 먹먹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쪽은 뭐 안 닦으신 거예요? 여기 커피 자국이 그대로네요. 또다시 박 팀장의 날카로운 지적이 날아왔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죠. 확실히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내가 놓친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서둘러 그 자국을 닦아냈죠. 정말 눈이 침침하시면 이제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의 말에 가슴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참았어요. 참는 것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저 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라운지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첫 비행기를 타러 오는 VIP 고객들도 도착하기 시작했죠. 나는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나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청소를 했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으니까요. 오전이 깊어가고 라운지는 점점 더 분주해졌어요. 직원들은 오늘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긴장된 표정이었죠. 특히 박 팀장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나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법이죠. 그리고 그 운명의 변화는 바로 오늘, 이 평범한 공항의 아침에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이곳 VIP 라운지의 절대 권력자는 박민호 팀장이에요. 40대 중반의 그는 완벽주의자로 모든 것이 그의 기준에 맞아야 했죠. 특히 나 같은 나이 든 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했어요. 그의 눈에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였나 봐요.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에요. 미국에서 레이몬드 CEO가 오시는데 이번 계약은 우리 공항에 매우 중요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알겠죠?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라운지는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나 봐요. 할머니, 이 유리창 좀 보세요. 지문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저기 저 모서리는 또 어떻고요? 먼지가 그대로예요.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작은 지문 자국이 있었어요. 나는 서둘러 유리 세정제와 천을 꺼내 닦기 시작했죠. 손에 힘을 주고 구석구석 닦아내는 동안 관절에 통증이 몰려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통증은 이미 친구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정말 할머니, 이제 늙어서 힘들 텐데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젊은 직원들이 훨씬 효율적일 텐데. 그의 말에 잠시 손이 멈췄어요.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 아팠지만 곧 다시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죠. 이런 말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웃음으로 넘겼어요. 아직은 할 수 있어요, 팀장님. 걱정 마세요. 비록 박 팀장은 날카롭게 굴었지만 나는 그를 이해했어요. 그도 나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지난해 해외 항공사 유치에 실패하면서 그의 입지가 흔들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그에게도 매우 중요했죠.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라운지는 점점 분주해졌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탁자 위에는 신선한 과일과 음료들이 놓였죠. 화려한 꽃 장식도 들어왔고 평소보다 더 고급스러운 다과들이 준비되었어요. 오늘은 분명 특별한 날이었죠. 할머니, 식음료 테이블 주변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소 도구는 보이지 않게 정리해 두시고요. 박 팀장의 지시가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죠.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라운지를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여기 소파 밑도 확인하셨나요? 외국 손님들은 정말 꼼꼼해서 구석구석 살펴보신다고요.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소파 밑을 확인했어요. 물론 이미 깨끗했지만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다시 한번 청소했죠.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까지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팀장님, 회의 자료는 다 준비되었나요? 옆에서 김 과장이 물었어요. 아직 통역사가 도착하지 않았어. 자료 번역본도 마무리 단계고.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레이몬드 CEO는 정말 까다롭다던데요. 지난번 도쿄 공항에서는 통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의를 중단시켰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의 통역사를 요청한 거야.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가, 계약서의 법률 용어까지 완벽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묵묵히 내 일을 계속했어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71세의 청소부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죠. 중간 휴식 시간, 나는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점심을 먹었어요. 작은 김밥과 단무지, 그리고 어제 삶아온 고구마가 전부였지만 나에겐 충분했죠. 간혹 다른 직원들이 불쌍하다며 음식을 나눠주려 했지만 나는 늘 정중히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영순 씨, 혹시 영어 조금 할 줄 아세요? 옆에서 식사 중이던 이 씨가 문득 물었어요. 아니요, 영어는. 나는 미소로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12년간 내가 철저히 숨겨온 비밀이었으니까요. 아, 그냥 레이몬드가 오는데 간단한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싶어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한때 얼마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는지, 어떤 중요한 회의에서 통역을 맡았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나는 그저 청소부였으니까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어요. 라운지는 이제 정말 완벽한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직원들 사이에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죠.
통역사가 교통사고라니. 이게 말이 돼? 지금 당장 누굴 구해야 하는데. 이 시간에 누굴 구해요? 게다가 레이몬드 CEO는 법률 용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통역사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박 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그의 손이 떨리는 것까지 보였어요. 이 계약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팀장님, 어떡해요? 레이몬드 CEO가 한 시간 후에 도착한대요. 박 팀장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절박함이 묻어났죠. 지금이라도 통역 에이전시에 연락해봐. 최고급 통역사가 아니어도 좋으니 누구든 가능한 사람으로. 하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죠. 나는 조용히 내 일을 마무리하며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어요. 내 마음 속에서는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내가 도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 12년간 지켜온 비밀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될까? 그런 고민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단순한 VIP 방문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계약이 오갈 날이었으니까요.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통역사의 부재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죠.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레이몬드 CEO의 도착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이 시간에 전문 통역사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 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모든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나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도울 수 있을까? 12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 목소리에 모두가 놀란 듯 나를 쳐다봤어요. 특히 박 팀장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죠. 할머니가요? 무슨 말씀을? 통역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순간 라운지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 팀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 통역사가 필요해요. 법률 용어, 기술, 용어를 모두 이해하고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그때 본부장 손장훈님이 라운지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해요? 박 팀장이 상황을 설명하자 손 본부장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가 통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죠. 손 본부장은 나를 바라봤어요. 박 여사님, 정말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본부장님, 이건 말도 안 돼요. 할머니는 그냥 우리 청소 담당이세요. 어떻게? 손 본부장은 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었어요. 박 여사님, 혹시 영어 통역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오래전이지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신가요? 오늘 회의는 기술 용어와 법률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항공 관련 용어와 계약서, 문구에 익숙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박 팀장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손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 여사님,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레이몬드 CEO는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팀장은 반대하려 했지만 손 본부장은 단호했죠. 박 팀장,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해요. 박 여사님께 기회를 드립시다. 박 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할머니, 만약에 실수라도 하시면 우리 공항과 회사에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팀장님. 제 책임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12년 동안 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청소만 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으니까요. 나는 직원 휴게실로 안내되었어요. 거기서 예비용으로 준비된 정장 한 벌을 받았죠. 평소 청소복을 입던 나에게는 낯선 옷이었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옷을 자주 입었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급 원단의 감촉이 묘하게 친숙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12년 동안 감춰져 있던 다른 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아닌 한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였던 여성의 모습이요.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오랜만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화장품으로 화장도 했어요. 꼭 필요한 만큼만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살았는지 문득 생각했어요. 12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때 나는 더 이상 화려한 국제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항 청소부였어요. 하지만 오늘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왔네요. 과연 나는 아직도 그때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을까? 잠시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준비를 마치고 응접실로 나오자 라운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특히 박 팀장의 표정은 정말 보물이었죠. 그의 입이 오자로 벌어져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님,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내 눈빛은 12년 동안의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죠. 자신감이 넘치는 우아한 여성의 눈빛이었어요. 자료를 먼저 검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어요. 직원 하나가 서둘러 회의 자료를 가져왔죠. 나는 빠르게 자료를 훑어보았어요. 항공 시스템 관련 용어들, 법률 조항들, 계약 조건들. 모두 익숙한 내용이었죠. 박 팀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거 통역 가능하세요? 나는 자료를 덮으며 대답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레이몬드 CEO가 도착한 것이었죠. 손 본부장과 박 팀장이 서둘러 영접하러 나갔어요. 나도 그들을 따라갔죠. 레이몬드 CEO는 50대 중반의 미국인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강렬했죠.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손 본부장이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죠. 그리고 손 본부장이 나를 소개했어요. 레이몬드 씨,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나영순 여사님입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유창한 영어로 첫 인사를 건넸죠. 레이몬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통역을 맡게 된 나영순입니다. 편안한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영어를 들은 레이몬드 CEO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 여사님 영어가 정말 완벽하시네요. 그의 칭찬에 나는 미소로 답했어요. 옆에서 박 팀장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찬 것이 보였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맡은 역할에 집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레이몬드 CEO와 그의 일행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들은 모두 나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죠. 아마도 고령의 통역사를 만난 것이 의외였나 봐요. 하지만 곧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레이몬드 CEO가 나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나 여사님, 혹시 오랫동안 통역 일을 하셨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꽤 오래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쉬고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프로페셔널한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 말에 나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12년 만에 받는 첫 번째 직업적 인정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통역사 자리에 앉았죠. 존 본부장이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레이몬드 CEO가 첫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내용은 명확했죠. 나는 그의 말을 완벽하게 한국어로 전달했어요. 인천국제공항과 우리 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나의 통역을 들은 한국 측 인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박 팀장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레이몬드 CEO의 말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 측의 질문과 답변도 빠르고 명확하게 영어로 옮겼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레이몬드 CEO는 점점 더 나에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그는 종종 내 통역에 감탄하기도 했죠. 나 여사님, 정말 완벽하게 제 의도를 전달해 주시는군요. 특히 기술 용어까지 정확하게 통역해 주셔서 놀랍습니다. 그의 칭찬에 나는 미소로 답했어요. 사실 이런 복잡한 기술 용어들은 내가 과거에 항공 분야에서 일할 때 자주 접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그저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것뿐이었죠. 회의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커피와 다과를 가져왔죠. 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활기가 느껴졌죠. 이런 느낌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 팀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나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너무 오해했네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팀장님. 제가 정체를 숨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왜 청소부로?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제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이제 돌아가요. 회의가 곧 재개될 거예요.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걸까? 내가 청소부 할머니였을 때는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장을 입고 영어를 구사하자 갑자기 모두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존 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측 인사들과 레이몬드 CEO를 중심으로 한 미국 측 인사들이 마주 앉았죠. 그리고 나는 중앙에 자리했어요. 통역사의 자리요. 회의는 인천공항과 레이몬드의 회사 간의 대규모 투자 계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많은 법률 용어와 기술 용어가 오갔죠. 하지만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용어들은 내게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레이몬드가 말한 내용을 나는 정확하게 한국어로 옮겼어요.
자동화 시스템의 통합은 기존 인프라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단계적 도입을 제안합니다. 라는 복잡한 기술 내용도 어려움 없이 통역했죠. 나의 통역은 완벽했어요.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특히 박 팀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손 본부장은 점점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레이몬드 CEO도 만족하는 눈치였고, 미국 측 참석자들도 원활한 소통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어요. 나는 그저 내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었죠. 12년간 청소부로 살았지만 내 안의 통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 여사님, 법률 용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법무팀 직원이 휴식 시간에 다가와 말했어요. 나는 미소로 답했어요. 오랫동안 국제 계약을 다루었거든요.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레이몬드 CEO는 종종 나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죠. 마치 어디서 본 적이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회의가 중간 휴식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 여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통역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낯이 익으신데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요. 예전에는 국제 무대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잠시만요. 혹시 15년 전쯤 조지타운 대학 컨퍼런스에서 강연하셨던 나 교수님 아니신가요? 문화 간 협상 기법에 관한 훌륭한 강의를 하셨던 분 말입니다. 라운지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했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놀랍네요. 레이몬드는 흥분한 듯 손 본부장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나 교수님은 외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통역사이자 문화 간 소통 전문가 중 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교재는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답니다. 유엔에서도 최고의 통역사로 알려져 있었고 전 세계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손 본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박 팀장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죠. 그동안 무시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인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손 본부장이 말을 채 끝내지 못했어요. 레이몬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믿을 수 없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의 전문 지식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나 교수님, 당신의 저서 문화 간 소통의 달인은 제 대학 시절 교과서였어요. 그 책 덕분에 저도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오늘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회의를 계속할까요?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의 칭찬에 모두가 경외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특히 박 팀장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죠. 그동안 나를 늙고 쓸모없는 청소부 할머니로만 여겼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대했을 뿐이죠.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팀장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나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팀장님. 이제 회의에 집중해요.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네요. 회의실로 돌아와 다시 통역을 시작했어요.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레이몬드 CEO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나를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았죠. 복잡한 조항들과 기술적인 논의가 오갔지만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내 덕분에 소통의 벽이 사라지고 양측은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갔죠. 특히 레이몬드 CEO는 내 통역에 완전히 신뢰를 보내며 더욱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협상에 임했어요. 나 교수님의 통역 덕분에 오늘 회의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평소라면 이런 복잡한 계약 논의에 며칠이 걸렸을 텐데 말이죠. 그의 말에 손 본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나 여사님이 도와주셔서요. 회의가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과거의 감각을 되찾아갔어요.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국제 무대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던 그 기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1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레이몬드는 회의 중간중간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나 교수님, 조지타운에서 강의하신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여러 국제기구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은퇴를 결정했죠. 은퇴라 믿기 어렵군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재능이 숨겨져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내 인생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 오후 5시에 모든 의제를 마무리했어요. 레이몬드 CEO와 손 본부장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협약서에 서명했죠. 이번 계약은 인천공항에 큰 발전을 가져올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뜻밖에도 71세의 청소부 할머니가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레이몬드 CEO는 내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나는 그의 명함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내가 다시 그런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12년 동안 숨어 살았던 나에게 다시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것이 가능할까? 그날 저녁 모든 회의와 행사가 끝난 후 라운지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정장을 벗고 다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다시 그 익숙한 모습, 청소부 할머니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레이몬드 CEO와 손 본부장은 계약서에 서명했고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지었죠. 특히 레이몬드는 나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라운지는 다시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죠. 손 본부장이 나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어요. 나 여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손 본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나 여사님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레이몬드 CEO의 말대로 대단한 분이셨군요. 제가 제안이 있는데 이제 청소는 그만하시고 VIP 라운지의 수석, 통역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급여도 물론 그에 맞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통역사로 돌아간다.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12년 전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화려한 경력도, 명성도, 영광도 그저 조용히 살기 위해 청소부가 되었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전히 제가 필요한 곳이니까요. 손 본부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나 여사님, 청소보다는 통역이 훨씬 대우도 좋고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본부장님, 인생에는 때로 더 소박한 길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청소부의 일이 좋아요. 물론 가끔 오늘처럼 통역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울게요. 손 본부장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니 박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죠.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팀장님, 괜찮아요. 저도 제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미 용서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본부장님께서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통역사 직을요,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러셨나요? 청소부로 계속 일하시는 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팀장님,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그 자체에서 오는 거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게 통역이든 청소든 말이에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도 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점차 그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치는 것이 보였죠. 나 여사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걸레와 청소도구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면서 모두 나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죠. 나 여사님,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이 과장도 덧붙였죠.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내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특히 박 팀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직원들에게 더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끔 나에게 와서 영어로 된 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나는 기꺼이 도왔어요. 그리고 틈틈이 그에게 영어 표현이나 국제 비즈니스 매너도 알려줬죠.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어요. 몇 주 후 레이몬드 CEO가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정식 계약 체결을 위해서였죠. 나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알아봤어요. 나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아직도 청소를 하고 계시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청소를 마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도 나는 이중 생활을 했어요. 아침에는 청소부로, 오후에는 통역사로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 역할 모두 내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VIP 라운지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청소부이자 최고의 통역사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특히 중요한 외국 손님이 올 때마다 나는 청소복을 벗고 정장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최고의 통역을 제공했죠. 어느 날 박 팀장이 내게 물었어요. 나 여사님,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실 수 있나요? 당신의 능력이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품격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통역이든 청소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직업이나 나이, 지위에 상관없이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의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박 팀장은 더욱 변했어요. 그는 이제 모든 직원들, 심지어 청소부나 경비원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죠. 라운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행복한 곳이 되었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4시에 출근해 청소를 시작해요. 여전히 내 손으로 걸레를 쥐고 라운지의 구석구석을 닦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이곳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내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71세의 청소부이자 때로는 통역사인 나영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도 현재의 소박함도 모두 제 삶의 일부니까요. 누구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만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품격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제가 71년의 인생을 살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인생 노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